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42일 만에 6,000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 처음입니다. 시장은 왜 오늘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 배경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5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률로는 약 2.74%입니다. 장 초반에는 무려 6,026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96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매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협상이 한번 결렬됐다고 했는데 왜 또 기대감이 생긴 건가요?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밤새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렬로 끝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이란 핵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한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국이 물밑 접촉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7.24% 폭락했습니다. 6,000선 위에 있던 코스피는 5,79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42일간 6,000선은 벽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교통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맞서 영내 항구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은 바다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장중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8%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약 8,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약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약 2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판 구조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1,478원대까지 떨어지며 불안 심리가 완화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외국인과 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보와 분석력이 뛰어난 투자 주체입니다. 이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개인이 매도한다는 것은 차익 실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반드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쟁 이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7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나든 지 오래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삼고 위기입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2%를 밑돌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2%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경고를 냈습니다. 3월에 선적된 화물은 아직 인도 중이지만 4월에는 아무것도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위기는 심각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오늘 상승장의 불안한 배경입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는 오늘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초록불을 봤다는 반응이 넘쳤습니다. 6,000선 돌파 순간을 캡처해서 올리는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장이라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차익을 챙기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장기 보유로 버티겠다는 의견도 공존했습니다. 시장만큼이나 투자자의 시각도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협상 재개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는 시각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가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6,000선을 넘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입니다. 핵 문제와 해협 통제권은 쉽게 타협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이달 20일 무렵을 주목했습니다. 전쟁 전 선적된 마지막 유조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부터 원유 공급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에너지 시장이 한 달 넘게 버텨온 완충제가 소진되는 시점입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유가입니다.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유가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환율 안정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협상이 다시 결렬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원유 공급 충격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충격파가 커집니다. 이란이 핵 농축을 포기하느냐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줄다리기도 변수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고 호르무즈 통과 비중도 큽니다.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나요? 두 번째는 이달 20일 이후 원유 공급 충격이 실제로 나타나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어떤 추가 발언을 내놓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당분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의 근거는 실제 합의가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시장은 종종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질 때 하락 속도도 빨라집니다. 오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느냐, 이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2026년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가격, 물가, 금리, 주식, 환율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일 만에 6,00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이 만든 반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협상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젤리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옆에서 경제 뉴스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젤리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